자, 고령화 비즈니스 제2편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노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제품을 오히려 싫어한다. 그래서 제품 사용자의 연령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면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애플 헬스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애플에서 이제 건강 기구와 건강 지표를 담는 디바이스가 나온 거죠. 근데 뭐 65세 이하 젊은 사람의 남성이 경영하는 회사라 그랬는지 여성들에게 민감했던 생리주기 정보는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건강 지표가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준 교훈이 고령 여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좀 이제 소비에서 좀 시장 확대에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여성 간병인, 주로 간병인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간병인에 대한 선호도, 그네들이 보는 관점도 조금 중요하다. 이런 교훈이 잠깐 남았었어요. 그래서 소망과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도 그리 단순하진 않아요. 여성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분홍빛을 가지고 미국의 다치 자동차가 일찍이 1956년에 이제 화장용품 컨솔 장치, 자동차 안에 이제 보관한 장치, 박스가 있죠. 이제 주로 패신저 쪽에 있는데, 이제 잡동사니 넣는 곳인데, 거기에 화장용품 컨솔 장치를 넣는데, 그거는 분홍색으로 했지만, 여성들이 오히려 아주 철저하게 싫어했어요. 일본의 혼다 자동차가 2013년에 여성만을 위한 뭔가 박스를 또 구상을 했었는데 외면받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성들만을 위한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4분의 1인치 드릴이 아니라 4분의 1인치 구멍을 산다. 드릴이란 제품을 사는 거지만 드릴이라는 그것이 아니고 구멍을 뚫는다는 실제 하려는 기능이 완수하는 것을 원한다. 이게 이제 레빗이라는 테오도르 레빗이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와 크리스탄슨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역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제품이 아니라 무엇은 기능을 하느냐, 이게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라. 이제 그 메시지고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밀크쉐이크 사례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 특히 아침에 파는 밀크쉐이크가 맥도날드의 굉장히 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단순한 음료수와 뭐 맛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밀크쉐이크가 했던 기능, 운전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30분 동안의 운전에 대해서 30분 동안, 이제, 갈증도 해소시켜주고, 심심함도 달래주고, 그 다음에 뭔가 영양을 섭취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그게 밀크쉐이크가 했다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글 같은 샌드위치를 먹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뭔가 음료수가 또 필요하는, 운전하는데 좀 불편한 거. 그 대신 베이글은 영양분은 들어오는 느낌을 주지만 바나나 같은 거 먹는데 바나나는 또 음료수가 필요로 하고 뭐 그냥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건 또 영양분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밀크쉐이크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효용 가치를 줬다.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 숨겨진 기능을, 역할과 기대하는 면을 충족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제 쭉 빨리는 밀크쉐이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걸쭉해가지고 30분 정도는 걸리는
그런 밀크쉐이크여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하인즈 그 이유식, 거버 이유식을 본딴 노인 음식을 하는 것은 외면받았어요. 그 이유는 씹는 음식 피하는 것을 하는 1차적인 의미는 맞지만 계산대 그 캐시어 앞에서 품위를 지키고 하는데 나 이거 거버 이유식을 살 때는 뭐였어요? 손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 나는 좀 이렇게 괜찮은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노인을 위한 음식 통조림을 산다, 뭐 병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이빨이 없는 그 약한 씹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노인이 편리할 것이다. 이런 데서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타인 교수는 지금 이 혁신에 대해서 지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용어를 이제 꾸준히 써왔는데 특히 파괴적 혁신에서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 특히 이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하는 거에서의 파괴적 혁신을 얘기한 것이 독특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인 새로운 서비스 창출,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파괴적 혁신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 크리스탄슨의 독창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모두 이제 그 기존의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하면서 저가이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다 원하지 않는데 딱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월마트가 그런 경우인데 월마트는 이제 저가가 특징인데 고용한 인력이 없어서 인건비 지급이 별로 없고 그 대신 뭐 물건을 어디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정해진 위치에 다 있고 그래서 그 가격이 싼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브랜드 다 알고 사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화점과 비교하면 백화점은 뭔가 그 상담할 인력도 있고 뭐 친절한 서비스도 있고 뭐 폼나는 그 이렇게 안내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드니까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치 않는 영역에서는 이제 월마트 같은 데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를 저가의 로우엔드지만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된다. 그것도 혁신이다. 파괴적 혁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월마트 거고요. 그래서 로우엔드 시장에서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 거기서 원하지 않는 서비스가 제거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먹히는 혁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령층은 편리한 상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추구하고 자신이 지극히 건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서비스를 좋아하고 재미, 열망이 있어야 되고 높은 수준의 욕구 이런 게 다 포함 지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두려움이 아니고 재미, 불안이 아니고 열망. 늙어갈수록 가치 있는 일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싶어 한다는 이 부분. 그래서 노인들 중에 마음속에서도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더라도 시내 외진 곳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전부인 사람보다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가는 길에, 신장 투석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이 지금 안 좋은 건데 그런 길에도 스타벅스에서 친구를 만나는 사람이 훨씬 매력이 있다. 이게 자기네들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주변에 있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욕망, 뭔가 이런 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찰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고 거기에
경제적 가치를 넣을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업이 시작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결국 비즈니스는 숨겨진 욕망 코드를 미안합니다. 숨겨진 욕망 코드를 잘 건드리느냐, 여기서 이제 되는데, 여기 지금 이거는 고령화에 특화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욕에 관한 것, 나태를 다스리는 것, 오만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욕망에 대한 코드가 잘 맞으면, 그걸 건드리면 오히려 이제 크게 성공한다. 미국의 MIT 대학에 에이지 랩이 있습니다. AGE, 나이 먹는 것을 연구하는 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령층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제약과 어떤 세계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예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잘 안 고령층의 시야로 보이는 안경을 오히려 쓰고, 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관절이나 이런 거 오히려 이제 불편함을 이제 도구를 부착하고서 어디에 어떻게 전시되어야 이게 구부려서 집을 수 있는지, 꼭 서서 잡을 수 있는지, 어디에 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연구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에이지 랩에서 MIT 대학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운전에서도 이제 이런 고령층의 시야가 무엇을 보이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건. 지금 고령층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제 뭔가 보조 도구를 만들어서 고령층화 하는 거죠. 그 층이 돼서 직접 체화하는, 하는 것. MIT 랩에서 하는. 초월적 디자인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이야기됩니다. 이제 노인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일반인도 이제 찾는 거, 그거 굉장히 제일 이상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공감을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원피스라는 한국 회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회사. 이 회사는 고령층을 위한 건 아니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손목 시계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저 패션 시계가 예쁘다 보니까 이제 구매층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초월적 디자인의 한 사례죠. 고령화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에서 원래 시각장애인용 시계, 눈으로 못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만져서 시간을 알게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게 일반 패션 시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층도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접근 가능한 디자인, 보편적 디자인, 초월적 디자인 이렇게 나누는데, 초월적 디자인은 우리가 얘기한 것이고, 접근 가능한 디자인은 이제 눈에 보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보편적 디자인은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접근 디자인이죠. 고령층이 계단을 내려가거나 오르기가 이제 관절이 힘드니까 여기 아예 그러니까 보조기구를 아예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직접 사용하게 하는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벽에 이제 거울을 붙이면 지금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등지지만 자기가 이제 안전하게 탑승했는지를 거울을 보고 확인하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이 거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에서의 무료함과 엘리베이터 속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소하게 된다 그래요. 이게 실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엘리베이터가 좀 왜 이렇게 늦다 그러면 더 빠르고 강력한 모터 엔진을 달아서
안전하게 오면서도 빠르게 내려오는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거울을 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타서 이렇게 치장을 뭐 넥타이를 이렇게 한번 치장을 하거나 뭐 옷 맵시를 다듬거나 자기 얼굴을 한번 보고 나면 그러다 보면 이미 목적지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시간에 대한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체험과 공감의 세계에서 이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기술적 해결을 따지면 속도를 더 빨리 가는 기술의 연구에 의해서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사실 솔루션,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 해결을 가는 쪽이 있고, 사람 사는데 체화된 곳에서 오는 그 해결책이 있고, 그렇죠? 이 솔루션 싱킹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의 더 빠른 속도의 모터, 엔진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문제 풀이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사는 모습을 통해서 푸는 것을 솔루션 싱킹에 비교해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감적 관찰에 의해서. 공감적 관찰이라는 건 직접 그 사람이 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게 디자인 싱킹의 시작입니다. 디자인. 그래서 거울을 달아주는 것 같은 엘리베이터에. 그러면 뭐 시간 가는 감각을 그 특별히 시간이라는 것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데도 편안함과 실제 그 가치를 더 높이 본다는 거죠. 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그래서 기존 그 고령화의 노령 담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약하고 안전을 원하고 삶의 아주 마지막에 건강과 취약한 가난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에서 이제 자아실현, 재미, 흥미 뭐 이런 쪽이 걸 하는데 그런 관심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노인들이 직접 나서도록 기업이 돕는 거 이게 이제 지금 패러다임 2입니다. 대화, 율동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하는 거고 또 요실금 팬티 개발처럼 노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 기회를 가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노령 담론의 허구를 빨리 깨우치는 것이 통찰의 시작으로 지금 보입니다. 안전과 건강에 국한된 논의는 아닙니다. 생명력이 다 소진한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 맨날 그 준비만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궁핍하고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즐거움과 재미, 생기 라는 거. 근데 고령층도 스스로 아직 잘 몰라요. 표현하기도 좀 어려워. 자기가 멋지게 사는 것도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쑥스러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숨겨진 면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도 하나의 동질 집단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유형을 구태여 나눠보면 시니어의 편리하게 시니어 프렌들리 근데 노인 전용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뭔가 좀 특화가 필요하고 웰니스는 건강 헬스케어 펀은 이제 재미 문화 여행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매니지먼트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 이제 금융에 대한 안전 일종의 작은 재테크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 기구를 하는 파버웨이 같은 데는 관절염 환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리 기구를 디자인해서 만들고 이런 거는 고령층에도 지금 많이 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 간호 우버 같은 우버 서비스는 아놀 그러니까 우버 같이 이제 그 자동차 이제 서비스 연결하듯이 그 간병인 연결 플랫폼이죠. 그다음에 체어리스 체어라는 게 이제 뭔가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서 앉을 수 있게 하는 곳. 이것도 이제 자동차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진다고 할 정도니까 뭔가 이제 그 고령층에게
통할 수 있는 영역도 좀 있습니다. 이 고령화 문화 뭐 이건 우리가 지금 이미 다른 부분에서 많이 살펴본 것이라 뭐 특별히 더 이야기는 안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고령화와 비즈니스 기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약간 요약해 보면 기존의 노령 담론은 빨리 벗어나자. 그 대신 고령층에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의 재미와 즐거움과 자아실현 욕구에 중에서 unmet needs를 찾아 들어가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이거는 새로운 지금 신대륙이 떠오르듯이 큰 그 소비 시장이 등장하고 있고 그네들의 효용, 삶의 질과 욕망을 실현시켜주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회적 가치고 또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그 생각들은 많이 지금 얘기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